안녕하세요. 캐쇼시 V&D 사업부 박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자분들의 봉사단 운영 및 복무를 위한 사업운영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봉사단 사업운영 지침은 단원 파견, 활동, 귀국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2019년 대비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기존 파견기관 담당자분들도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침 속에는 파견단원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자주 묻는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니 같이 보시고 단원 문의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사업운영 지침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NGO 봉사단은 파견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봉사단 파견 기간은 한국에서 파견국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파견 기간은 계약 기간과도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 단원이 캐시오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아니라 실출국일을 기준으로 파견 기간이 설정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일로부터 1년을 파견 기간으로 보고 단원이 활동을 마치는 날까지를 활동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2020년 3월 14일 단원이 출국해 내년 3월 13일에 귀국할 경우 파견 기간과 활동 기간은 동일하게 1년입니다. 그러나 활동 중간에 계약 해지, 활동 종료를 할 경우에는 해당 종료일까지가 단원의 활동 기간이 됩니다. 처음 활동 기간이 1년이고 최대 3년까지 활동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NGO 봉사단 단원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되며 최대 2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총 3년간 단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공백 없이 18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이 단원은 총 2년간 NGO 봉사단 활동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일반 봉사단과 PM 봉사단은 별개이므로 이 단원은 일반 봉사단은 1년 더, PM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다시 3년 더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단원은 KCOC로부터 어떤 경비를 지원받나요? 단원에게는 파견 시부터 귀국 시까지 다음과 같은 파견 경비가 지원됩니다. KCOC가 일괄 지원하는 것들로는 출귀국 건강검진비, 인성검사비, 예방접종비, 출귀국 왕복 항공료, 그리고 보험 및 의료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단원이 KCOC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것들로는 분기별 송금되는 4가지의 활동 경비, 현지 정착비, 현지어 심화학습비, 현지 생활비, 그리고 주거비입니다. 활동 중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선정 시에는 프로젝트 지원비를, 단원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시에는 커리어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주거비, 분기별 송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지 생활비 주거비는 연 4회 분기별 지급됩니다. 표를 보시면 3월 파견 기준으로 1분기는 3월부터 4월, 2분기는 5월, 3분기는 8월, 4분기는 11월 각 마지막 주에 진행합니다. 아래 송금 절차는 총 4단계입니다. 분기별 안내되는 시기에 파견 기관은 KCOC에 기관별 송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송금 자료를 담당자 검토 후에 보완이 완료되면 KCOC가 단원에게 직접 분기별 활동 경비를 송금합니다. 송금 완료 후에는 KCOC가 기관에 송금 내역 안내 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1분기 송금의 세부 내역은 무엇인가요? 단원이 받게 되는 활동 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총 4가지입니다. 현지 정착비, 현지 생활비, 주거비, 현지어 심화학습비입니다. 현지 정착비와 현지어 심화학습비는 연 1회 1분기 시 송금됩니다. 현지 생활비와 주거비는 연 4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현지 정착비는 파견 직후 단원이 현지 정착을 지원하도록 지원하는 초기 비용으로 신규 단원 대상으로만 지원됩니다. 현지어 심화학습비는 파견 후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인 현지 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의미이므로 신규, 재계약 단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현지 생활비와 주거비는 모두 국가별 상한액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그중 주거비의 경우에는 상한액 내의 실비 지원으로 같은 국가 파견 단원이다 하더라도 주거계약금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분기별 송금을 위해서 파견 기관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표를 보시면 분기별 송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자료 외에도 주거 계약에 따른 추가 송금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총 4가지 활동 경비를 모두 상한액으로 일괄 송금하게 됩니다. 1분기 시에는 단원이 경비를 받을 통장 정보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견 기관의 공문에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분기는 단원의 실주거계약서와 그 주거계약의 정보를 담은 주거지 임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3, 4분기는 제출된 주거계약서와 임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거계약 기한이 해당 분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금이 불가하오니 송금자료 제출 전에는 주거계약서의 계약 기한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파견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송금자료의 예시입니다. 단원별 송금받을 통장과 그 통장 정보의 내용을 담은 통장정보 서식입니다. 아래 유의사항 보시면 단원의 활동 경비는 모두 외화로 송금되기 때문에 단원이 국내 계좌나 혹은 현지 계좌로 신청할 경우에는 송금 당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안내드립니다. 외화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캐시오씨가 부담. 이외에 화폐 단위 간에 발생하는 수수료나 수취 계좌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단원이 부담합니다. 다음은 주거계약서 유의사항입니다. 단원이 1년간 생활하게 되는 주거지인 만큼 주거계약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래 빨간 박스를 보시면 주거계약 작성 시 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주거지의 상세 주소, 주거계약 기간, 그리고 주거비의 지불 방식, 월 계약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입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주거계약서 체결 이후에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주거계약서 내의 정보를 정리한 주거지 임차보고서, 현지어로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서의 번역본, 현지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현지화와 미화의 환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거지 임차보고서 양식입니다. 주거계약서를 바탕으로 주거지 임차보고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표는 주거지 임차보고서 내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주거지 환경, 주거지 안전을 체크하는 내용도 있으니 단원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거계약 시에는 현지 관리자가 점검하셔서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단원이 활동기간 중에 파견국을 벗어나거나 업무나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혹은 계약 해지나 활동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 실무자분들이 복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출할 서류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와 사업장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봉사단원은 최초 파견기관 심사 시 심사받은 국가와 사업장 그리고 업무로 선발되어서 파견됩니다. 이후에 현지 사정 혹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단원의 업무 혹은 사업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KCOC 승인이 필요합니다. 파견기관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파견기관 심사 시 배정된 사업장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에게 국내 휴가를 얼마나 보장해줘야 하나요? 단원은 파견국 내에서 그리고 파견국 외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파견국 내 휴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KCOC 승인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원이 파견국 내에서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휴가 기간과 기준은 현지 지부 또는 현지 협력기관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단, 파견기관은 심사 시 제출한 파견계획서 내에 단원의 국내 휴가 일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파견국의 휴가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단원은 파견국 내에서 그리고 파견국가 외에서 휴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파견국의 휴가의 경우에는 KCOC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파견국의 휴가는 신규 파견 단원은 사용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연속하여 활동하는 단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상반기 파견 단원이 2021년도에 활동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게 되며 총 21일, 최대 2회로 분할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시작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캐시오시 승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견국의 출입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단원이 파견국을 벗어나 출입하는 모든 경우에 파견기관은 KCOC의 승인을 얻어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KCOC의 승인 없이 국외 출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나 의료보안 서비스, 그리고 단원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니 꼭 사전 승인을 얻어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국에 출입 14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KCOC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으시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내용에 따라서 관련 비용은 단원, 지부 혹은 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출입 종료 시 별도의 보고서 제출은 없으나 오늘 같이 설명드리게 되는 그룹웨어를 통해서 귀인 보고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이 현지에서 활동 중에 잠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앞서 본 파견국의 출입이 파견 국가를 벗어나는 모든 출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대한민국으로의 출입의 경우에는 일시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유에 따라 단원은 KCOC 승인 후 일시귀국을 할 수 있으며 사유에 대해서 지정된 기간 내에 일시귀국을 승인합니다. 단원이 현지에서 활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견 기간, 즉 출국일로부터 1년 내에 단원이나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모두 KCOC에 제출하고 승인 후 최종 계약 해지가 됩니다. 단원이 계약 해지를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 처리 전 기관 담당자 혹은 KCOC 파견 직원에게 공유해 주시면 사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견 기간 1년 내에 계약을 종료하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활동 종료는 앞서 본 계약 해지와 달리 불가피한 사유로 단원이 현장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단원이 복학 취업 준비로 조금 일찍 활동을 마칠 수 있나요? 단원이 귀국하는 형태는 총 3가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 귀국, 조기 귀국, 파견국 계약 종료입니다. 만기 귀국은 계약한 1년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는 단원이며 항공편 일정에 따라 종료일 포함 7일 이내로 귀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기 귀국은 활동 종료일 포함해서 3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KCOC 승인 이후에 조기 귀국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견국 계약 종료는 활동 종료 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 파견 기간은 1년이므로 그 기간 이후에는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파견국에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활동 기간 동안 언제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단원과 파견 기관은 파견 후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보고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보고는 단원 및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며 미제출 시 단원 경비 혹은 커리어 적립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견 후 3개월 내에는 파견 기관에서 실시한 국내 교육과 현지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 후 6개월 시기에는 단원 및 기관의 중간 보고서와 현지어 교육 보고서, 중간 설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종료 시 단원 및 기관은 종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파견 기관이 취합하여서 KCOC에 제출해야 되며 이 중에서 중간 설문은 단원이 직접 KCOC로 설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활동 중 단원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안 지원은 무엇인가요? KCOC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예방, 상담, 보상, 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원은 활동 중에 보험과 의료보안 서비스에 가입되게 됩니다. NGO 봉사 단원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관 KCOC 선발 완료 후 현장에 1년 동안 파견되는 NGO 봉사 단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드린 NGO 봉사단 사업운영 지침과 안전관리 지침, 그리고 파견 전 작성하게 되는 단원의 활동 계약서, 파견 기관의 지침과 파견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파견국 무달 이탈을 금합니다. 정치적 활동, 선교 및 포교 활동의 금지, 영리활동, 타업무 종사 금지,
마지막으로 이륜 차량을 포함한 차량 운행 금지는 WFK 공통사항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사업운영 지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운영 지침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파견부터 귀국까지 실무자분들이 복무관리를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지침 내용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관 실무자분들의 봉사단 복무관리에 보다 명확한 안내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 캐시오시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0 NGO 봉사단 사업운영 지침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